한 남자가 도끼로 꽁꽁 얼어붙은 생선을 자른다. 돌처럼 단단하다. 떨어진 조각들은 입으로 들어간다.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서야 우리는 이것이 오래 썩은 생선임을 알게 된다. 오래 방치된 썩은 생선이다. 오늘 타이거는 딸을 데리고 야생으로 나가 덫을 놓는다. 동물의 털을 채집하다. 올바르고 안전한 덫 설치 방법은 모든 사냥꾼이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사냥꾼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가을 끝에 잡힌 부패한 물고기는 초겨울에 미끼로 사용됩니다. 육식 동물들은 그 냄새를 매우 좋아합니다. 호랑이의 사냥 기술은 많은 숙련된 사냥꾼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각 사냥꾼마다 사냥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기술이 더 완벽해진다. 그들은 먼저 눈꼴에 미끼를 던지고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한다. 입이야 덫 종류다. 이 330은 힘이 매우 강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숲에서 누군가 손이 이 덫에 끼이면 죽지 않지만 불구가 된다. 그래서 호랑이는 딸에게 매우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용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딸이 위험 정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는 일부러 시험 삼아 한번 활성화했어요. 물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요. 함정을 설치한 후에 그들은 그것을 방금 던졌던 미끼가 있는 굴 입구에 놓았어요. 여우 한 마리나 늑대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먹이를 여기로 유인하기 위해 주변에 강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추가로 발라야 한다. 그래야만 완벽한 덫이 설치된다. 그 후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간다. 작은 나무를 큰 나무에 교차로 고정한다. 그리고 썩은 생선을 작은 조각으로 자른다. 철사로 묶어 작은 나무 끝에 고정한다. 여기서는 맡은 족제비를 잡기 위한 작은 클램프 덫을 사용한다. 작은 사슴벌레들이에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명해줘야 해요. 딸에게 사용법과 주의할 점을 미끼 앞에 함정을 설치하는 위치. 만약 미끼를 탐내서 훔치려 한다면 반드시 함정을 밟게 되어 사냥꾼의 손에 걸리게 될 거야.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강한 냄새 나는 물질을 발라서 먹이를 유인해야 해. 함정을 설치한 후 멀리서 빠르게 떠나서 사람 냄새를 없애야 해. 야생에서 사냥할 때는 밤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피할 수 없지. 하룻밤을 어떻게 버틸지 그것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생존 기술이야. 늙은 호랑이는 큰 나무를 찾는다. 작은 가지들을 깨끗이 치운다. 주변의 눈을 조금 치운다. 그 후 불을 피우기 위해 몇 그루의 마른 나무를 자른다. 이곳의 온도는 자주 영하로 떨어진다. 영하 50도까지. 불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호랑이는 불을 피운다. 그럼 차례차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해보자. 아버지는 딸이 그런 위험에 처하는 걸 바라지 않으셨겠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니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거야. 이전에 설치했던 함정들은 며칠이 지났고 이제 점검할 때가 됐어. 아버지와 딸이 함께 걸어 앞으로 나아가자. 길 위에서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는 설치 위치가 정확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덫을 놓은 위치가 매우 정확합니다. 그들이 덫에 다가갔을 때 안에 맡은 족제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그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잡은 족제비입니다. 너무 흥분돼서 이때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었어. 현지인들에게는 그게 행운의 징조야. 만나면 반드시 조용히 기도해야 해. 이 먹이는 모자로 만들거나 장갑으로 쓸 수 있어? 두 사람은 집으로 가고 딸은 자랑스럽게 전리품을 엄마에게 보여줬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족제를 잡았을 때 엄마는 당연히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제 가죽을 벗기고 무두질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모자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모자를 완성하려면 족지 가죽 3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덧놓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 딸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한다면 곧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완료할 것이다. 남은 임무들. 그 남자는 밤을 새웠다. 또한 북미 회색 늑대를 하나 더 잡았다. 검은색과 또 다른 늑대 하나. 이 일은 그가 몇백 달러를 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슴떼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큰 뿔 사슴을 위해서. 하지만 보통은 그들은 이 귀한 털을 팔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 카부 장례식을 할 때 그 가죽들을 직접 기부합니다. 남자들이 가죽을 들고 노래하고 춤추며 고인을 위로합니다. 호랑이가 늑대를 잡았지만 결국 당신은 아직 수컷 무스 사냥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무스 사냥 시즌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구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버를 잡으러 갈 계획입니다. 이 동물은 매우 완벽합니다.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고 고기는 지방이 풍부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먹는 걸 좋아해요. 준비를 마쳤어요. 그는 둘째 딸을 데리고 소피와 함께 사냥터로 떠났어요. 오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전에 사용했던 길이었어요. 저 강 근처의 비버굴이 아주 쉽게 보여요. 무덤처럼 생겼어요.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큰 동굴을 적어도 10년 넘게 지어진 것 같다. 그리고 8마리에서 10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 상황을 자세히 관찰했고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멀리 눈 위에 소나무 가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어떤 동물이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두꺼운 눈 위를 밟으며 다가갔다. 나뭇가지 아래 얼음 구멍이 숨겨져 있었다. 강 속에 저장된 먹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밖으로 뚫어야 했다. 강가에서 전나무 가지를 끌어와 먹이로 삼는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다. 적어도 굴 안에 비버가 있다는 증거야. 그리고 그들은 매우 배고파. 아버지와 아들이 매우 흥분했어. 서둘러 도구를 가져와 뚫기 시작했지. 타이거는 비버 잡는데 능숙하지 않아. 한 시즌 내내 더들로와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하지만 이 일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계속 참아야 했어. 왜냐하면 먹잇감을 잡지 못하면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올가미 덫을 고정시키고 자작나무 가지 하나를 물속에 놓았다. 위에는 큰 나무 조각으로 고정했다. 이렇게 해서 덫 전체가 설치되었다. 그들은 약 24시간 기다려야 수확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수확이 있는지 없는지. 둘째 날에 호랑이는 딸과 함께 덫이 놓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발견했다. 이 덫에 무언가가 한번 움직였던 흔적이 있다. 냄새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덫을 물에서 완전히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호랑이는 도끼로 얼음층을 3개 쪼갰다. 딸은 떨어진 얼음 조각들을 삽으로 치웠다. 고통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삶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깨끗이 정리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은 천천히 2개의 주먹을 끌어냈다. 그들은 어제 놓은 덫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놀랐다. 어제 놓은 덫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큰 비버를 잡았다. 이번 성과는 타이거의 이전 기록을 깨뜨렸다. 둘 다 매우 기뻐했다. 이번에는 고급 털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다. 그들은 먹이를 올가미에서 풀었다. 그리고 눈으로 털을 닦았다. 눈처럼 털이 물기를 흡수할 것이다. 집에 가서 가죽을 손질하면 훨씬 수월해질 거야. 오랫동안 바라던 먹이를 잡았으니 루이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집에 가야 해. 집에 도착한 타이거는 아이들에게 비버 손질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먼저 먹이의 팔다리와 꼬리를 떼어내. 이 부위들은 지방과 콜라겐이 풍부해. 마을의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지. 여기에는 많은 오락 활동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낮아서 출산율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집에 아이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도 아이들은 경험 많은 사냥꾼을 따라 생존 기술과 사냥법을 배워야 합니다. 호랑이를 쏘고 먹잇감을 처리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몇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하일이 가죽 한 장을 완벽하게 벗겼다. 완전한 한 장이다. 그리고 고기 부분과 기름도 차례로 분리했다. 이제 고기도 먹고 돈도 벌 수 있다. 가족도 곁에 있다. 타이거 사냥꾼의 마음은 더없이 만족스럽다. 타이거 사냥꾼. 사슴떼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주변에 12개의 덫을 놓았어요. 그물덫으로 회색 늑대를 잡기 위해 미국 북부에 설치했지만 늑대는 덫에 걸리지 않았어요. 대신 썩은 고기를 몰래 먹던 족제비 늑대를 잡았어요. 이 정도 먹이감이 되긴 하지만 사슴떼를 보호하는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색 늑대를 유인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며칠 후 그는 덫을 놓은 곳으로 돌아왔다. 땅에는 새로운 늑대 발자국이 가득했지만 먹잇감은 잡히지 않았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는 엘크 시체 주변에 올가미 덫을 몇 개 더 설치했다. 늑대를 잡는 동안 그는 자신의 먹잇감도 찾았다. 이때 사냥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위한 충분한 음식을 구할 기회가 남아 있었다. 오랜 수색 끝에 새 사슴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크기와 모양을 보면 어머니와 새끼 사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에는 사슴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근 늑대 떼가 자주 활동해서 아마 멀리 도망쳤을 거예요. 사냥하는 일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요. 이제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밖에 호랑이 있어. 하루 종일 늑대도 사슴도 만나지 못했어. 그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해가 지려고 해서 돌아가야 해. 그때 그는 길가 나무에 가오리 떼가 있는 걸 발견했어. 고기는 많지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 그는 총을 들고 한 마리를 사냥했다. 먹잇감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털을 뽑고 집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루이스 아내와 함께 밤을 틈타 덫을 확인하러 나갔다. 늑대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만날 확률이 더 높다. 마을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 그들은 사슴을 만났지만 여전히 암사슴이어서 다행이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그들은 늑대 덫이 놓인 곳으로 계속 갔다. 이번에는 덫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족제비였다. 이 종의 늑대는 보통 잡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왜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회색 늑대를 처치하기 위한 총알 하나가 필요하다. 호랑이는 현장에서 먹이를 처리한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먹이를 처리할 때 여자는 피해야 한다. 밤에는 위험이 도처에 있어 호랑이는 아내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한다. 일을 마친 두 부부는 집으로 돌아간다. 늑대를 잡는 일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호랑이를 매우 머리 아프게 만든다. 오늘 밤 이 일은 잠시 미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함정을 지나치다가 장치가 작동된 걸 발견했어요.
땅에 남은 발자국을 보면 확실히 회색 늑대예요. 먹잇감이 함정에 걸린 후 도망치기 위해 함정을 끌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 고통 속에서 죽게 될 수도 있겠네요. 윤리적인 사냥꾼으로서의 자세를 갖고서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그래서 루이스에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나는 흔적을 따라가며 쫓았지. 밤에 찾는 일은 매우 어렵고 위험해. 주변을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야 했어. 한참을 힘들게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는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전등이 멀리 비추자 갑자기 눈부신 반사광이 보였다. 정말 그 회색 늑대였다. 그는 즉시 쫓아가 한 발의 총알로 보내버렸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때로는 한 마리 늑대만 제거해도 무리가 이 지역을 떠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호랑이가 잡은 늑대는 검은 늑대입니다. 크기가 매우 큽니다. 배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 동물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중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늑대 사이에 음식 쟁탈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는 루이스를 데리러 가기 위해 늑대를 빨리 차에 실어야 합니다. 그녀를 혼자 두지 않으면 늑대 무리를 만나면 큰일 날 거야. 원주민 사냥꾼 타이거가 야생에서 발견했다. 수사슴 한 마리의 시체를. 알래스카 전역을 살펴보면 현재 늑대 무리만이 이 거대한 동물을 죽일 수 있다. 그의 최근 사냥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늑대 수가 급증하면서 사냥꾼들이 생계를 의지하는 사슴떼를 빼앗았다. 사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 산에 두 호랑이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사냥꾼과 늑대는 서로 맞서고 있다. 타이거는 이 문제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굶주림에 직면할 것이다. 그는 방금 사슴의 흔적을 찾았고 늑대 무리의 단서를 찾았어요. 금세 먹잇감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그는 서둘러 망원경으로 관찰했어요. 그리고 먹잇감 머리에 뿔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배가 처져 있었어요. 확실히 임신 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냥할 수 없는 암사슴이었어요. 사냥꾼은 그것을 사냥하지 않지만 늑대 무리는 다르다. 그들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만나면 죽여서 먹는다. 한치의 자비도 없이. 타이거가 떠나려던 찰나 갑자기 늑대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임신한 암사슴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늑대 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늑대의 발자국, 그리고 다른 사슴의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겹쳐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가능성은 사슴이 늑대에게 공격당했거나 심지어 먹혔다는 거야. 타이거의 추측이 맞았다. 덤불 속으로 들어갈수록 피가 더 많이 보인다.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 외에도 찢어진 사슴의 가죽 조각이 있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아직 근처에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반격을 위해 총을 준비해야 한다. 늑대 무리가 사슴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몇 마리 큰 늑대가 몸을 물어 제압합니다. 그 다음 다른 작은 늑대들이 사슴이 서서히 죽을 때까지 살을 뜯습니다. 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에 비하면 총알 한 발에 죽는 게 더 인도적입니다. 타이거가 마지막 흔적을 따라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 사슴이었습니다. 늑대 떼가 배를 물어뚫고 3마리 태아를 먹어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암사슴은 평생 약 5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 늑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확실히 지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년 겨울을 기억하니 마을 한 무리의 늑대들이 침입해서 많은 개를 잡아먹었어요. 호랑이 집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반격해서 늑대들에게 경고를 줘야 해요. 사슴 시체에는 아직 고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호랑이는 여기서 함정을 더 설치해서 회색 늑대 몇 마리를 잡으려고 해요. 비록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도 늑대들은 누군가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어. 그는 집에 가서 올가미 12개를 가져오고 큰 딸도 데리고 가. 아니면 지금 일하러 가야 하나. 늑대의 후각은 매우 예민하고 매우 똑똑하니까. 그래서 함정은 주된 길에 놓을 수 없어. 배불리 먹고 나서 그들은 경계를 늦추고 그 지역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함정은 이 시체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작은 길을 따라 현장으로 돌아갔다. 실제 상황에 따라 그들은 함정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했다. 사실 늑대와 사냥꾼 모두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주변에 늑대 무리가 없었다면 사슴을 너무 많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썸탐에서는 아마도 사냥꾼과 늑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타이거 마을에는 180명의 주민이 있다. 대부분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사슴 고기에 의존한다. 그들도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술록대는 매우 멀리 이동한다. 강에서도 잡을 수 없다. 고기도 많지 않다. 만약 유일한 주요 식량원이 늑대에게 먹힌다면 그들의 생존은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늑대 무리를 모두 죽일 필요는 없다. 단지 한두 마리를 잡으면 된다. 그것들이 더 멀리 도망가 사냥하도록 만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올가미를 설치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가미 입구 크기와 높이입니다. 최종 목표는 늑대 머리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거죠. 12개의 올가미가 빠르게 사슴 주위에 걸렸습니다. 사슴 시체에 아버지와 아들이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확인할 겁니다. 사흘 후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가미에서 움직임이 있어 기뻤다. 하지만 그 안에는 회색 늑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족제비였다. 타이거는 재빨리 총으로 마무리했다. 몸집이 작다고 얕보지 마라. 그 공격성은 곰과 늑대 다음으로 강하다. 알래스카 초원에서 세 번째로 강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늑대를 잡지 못했지만 여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면 늑대도 매우 좋은 수확이야. 그 후의 날들에는 사람과 늑대의 싸움은 계속될 거야. 사슴의 뿔이 안전할 때만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어? 야생에서 사냥하는 것에 의지해서 7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죠. 초금은 기러기 떼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시기예요. 알래스카 상공을 날아갈 때 그들은 사냥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현지 사냥꾼들이죠. 지금 타이거는 아들과 함께 에반이 자신의 사냥총을 손질하고 있어요. 겨울 사냥철이 끝났어요. 큰 짐승이 없는 기간 동안 그들의 9가족은 오리 먹이를 먹으며 버텼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짧았어요. 그래서 사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사냥을 위해 에반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따라 사냥하러 가는 것이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여전히 꽤 말을 잘 들어요.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하면 보통 거절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총을 완전히 분해하고 기름을 바르고 청소한 뒤 다시 조립해요. 어릴 때부터 구조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평등 도구의 원리. 이 생명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신속한 유지보수 작업이 끝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장비를 갖추고 스키를 타고 사냥터로 달려간다. 가는 길에 눈이 쌓이지 않은 땅을 발견한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게 무엇에 쓰일지 추측하지 못할 거야. 봄이 왔지만 눈은 아직 녹지 않았어. 남쪽에서 온 거위들은 좋아하지 않아. 차가운 눈 위에 서서. 그래서 타이거는 사냥터의 마른 땅과 자갈을 파서 거위들이 쉴 수 있는 인공 둥지를 만들었어. 예전에는 노인이 주방에 쓰라고 가르쳐줬지만 효과는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모래와 자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햇빛이 눈을 더 빨리 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을 채운 후 부자지는 계속해서 썰매를 타고 사냥터로 나아갔습니다. 거의 사냥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썰매를 이용해 한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타이거가 차를 천천히 움직였다. 에반이 차 위에 서 있었다. 뒤에서 끌면서 눈 위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힘이 아직 약해서 먼 곳은 타이거가 직접 해야 했다. 젊은 사람이 일에 익숙하지 않아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말았다. 눈이 두꺼워서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땅을 다 판 후에 하늘을 나는 거위를 위한 은신처를 지어야 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사용한 삽으로 눈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몇 개 꽂았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다. 야생에서 생존하려면 시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밤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둘째 날이 되었다. 두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터로 돌아왔다. 가는 길에 녹은 얼음 구역을 만났다. 이 기회를 이용해 호랑이는 아들에게 위험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물이 연한 파란색이면 얇은 물층일 뿐이다. 색이 짙으면 깊은 물이므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아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말라고도 했다. 안전 확인 후 계속 출발한다. 빠르게 목적지로 돌진한다. 먹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생물 모방 유인 미끼를 설치한다. 그 후 위장복을 입는다. 은신처에 숨고 먹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낸다. 멀리서 오리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이 좋은 신호다. 그것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은 울음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이 불어보기에 타이거는 아직 매력이 부족해. 결과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아하니 사냥꾼이 되려면 아직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알래스카의 날씨는 급변한다. 맑고 화창하다가 갑자기 작은 우박이 내린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다행히 나쁜 날씨는 빠르게 지나간다. 햇살이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 마침 한 새가 가까이 날아왔다. 그들은 서둘러 조준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잠시 후 3마리의 거위가 함께 날아왔다. 그들은 기회를 잡았다. 계속 방아쇠를 당기며 2마리를 잡는데 성공했다. 오늘 저녁 식사다. 마지막으로 무쇠 냄비에 구운 거위 요리가 식탁에 올랐다. 알래스카 원주민은 특정 사냥감을 잡을 권리가 있다. 특히 바라. 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지방층도 필수 자원이다. 없어서는 안 된다. 코디악 섬 동남쪽 아키옥에서 마빈이 손자를 데리고 있다. 저스틴과 손자 아이작은 작은 만으로 가서 바다표범을 사냥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입니다.
조상들이 남긴 전통 지식을 사용해 생존합니다. 땅에 의지해서요. 현재도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전통 문화는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그는 젊은 세대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전수할 것이다. 세 사람이 빠르게 그곳에 도착했다. 배를 멈추고 육지에 올라 먹잇감을 찾았다. 개 연못은 매우 작다. 지형은 평평하고 깊지 않다. 많은 바다 표범들이 모여 놀고 있다. 이번 사냥에서 사수는 저스틴의 아들 아이작이다. 아직 어리지만 총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 어른들이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 그를 위한 지지대가 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마비는 사냥감의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한다. 아주 빠르게 바다 표범이 머리를 내민다. 어른의 지휘 아래에서 아이작이 방아쇠를 당긴다. 경험이 부족해 사격 지점이 낮아 맞지 않는다. 하지만 큰 폭발음에 주변 바다 표범들이 겁을 먹고 도망쳤다. 짧은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사냥꾼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장소를 옮겨야 했다. 정오까지도 그들은 진전이 없었다. 그저 육지에 올라와 에너지를 보충할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논의했다. 다음 경로를 계획하기로, 그리고 근처의 바위 해변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해변이 매우 얕은 곳은 바다사자에 선호하는 지형이다. 이동한 후 그들은 도착했고 운 좋게도 목표를 발견했다.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켰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속의 바위 사이로 나아갔다. 10마리 이상의 바다사자, 사냥꾼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며 위험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바위에 총을 고정할 받침대를 설치했어. 바다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틈을 타서 이삭이 재빨리 방아쇠를 당겨 목표를 맞췄어. 바다사자가 바로 쓰러졌어. 모두가 마치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기뻐했어. 하지만 빨리 들어 올려야 해. 안 그러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전리품을 잃게 돼. 힘들게 얻은 것이라서. 그들은 배로 돌아와 바다 표범 쪽으로 나아갔다. 두 성인이 힘을 합쳐서 겨우 그것을 배에 올렸다. 사냥이 완료되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마을로 돌아가 사냥감을 처리했다. 집 근처의 해변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다 표범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먼저 지느러미와 머리를 잘랐다. 그 다음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했다. 바다 표범 몸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이것을 기름으로 만들어서 요리, 조명, 난방, 심지어 피부 관리에 사용했어요. 매우 다양한 용도가 있죠. 저스틴은 바다 표범의 피부와 지방을 동시에 벗기고 있어요. 이 방법은 꽤 오래됐지만 간단하죠. 빠르고 피부 손상도 적어요. 속살은 검은색이에요. 국물이 아주 기름져서 노인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저스틴도 좋아해요. 하지만 보통은 생선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요. 바다 표범 기름은 껍질과 함께 자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분리해야 해요. 껍질에서 하얀 기름층을 잘라내고 밀폐 용기에 넣어요. 그렇게 하면 서서히 바다 표범 기름으로 분해돼요. 저스틴은 고기 부분을 조금 남겨뒀어요. 나머지는 어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두 마을로 돌아와 린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사냥 능력이 없어서 젊은 사냥꾼들이 돌보는 대상이었습니다. 저스틴은 그런 일을 많이 했고 마빈에게 매우 사랑받았습니다. 그것도 그가 모든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전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들의 전통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장 과정에서